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자, 우리가 어제부터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리에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요.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물론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냐면 수령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은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자,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주어진 사람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118조는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무작정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 못하느냐? 처분행위는 못한다. 또 이용행위, 계량행위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예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가 들어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 대리권의 제한해 가지고 일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대리인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해서 추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쌍방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허용이 되느냐? 첫째, 본인의 허락,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적진 않겠지만 세 번째, 대리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특히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무이행이죠. 자,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없고요.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한쪽 오면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채무라면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대리는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입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각자 대리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권액이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고요. 뭘 공동으로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우리 통솔과 판례에 따른다면 공동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어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고,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 문제짜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27의 기출문제는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본인이 뭐예요? 채무자고 대리인이 채권자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미 기한이 도래했다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허락 없이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로 인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공도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죠? 공동 대리가 되니까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 무슨 말입니까?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해결할 수가 있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거죠. 그런 갑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다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가 있느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무경험 및 궁박 상태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30일에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자, 복대리인인데
자,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수권 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주어졌으니까 을은 임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어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리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뭐예요? 매매 대금을 준 거죠. 따라서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서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대리인이 받는 것도 적법한 수령이라는 거죠. 변제라는 거죠.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X. 취소에 관한, 해제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습니다.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자, 29회입니다. 아주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쉽게도 문제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란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 대리인이 다수 수인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대리인이 서로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본인의 사망입니다.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피성년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이죠. 요 네 가지다 보니까 지문을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오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요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따라서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대리권 소멸사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임의되는 특별한 소멸 원인은 기억 두 가지네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시킨 일을 하게 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고요. 수권행위를 본인이 처리하더라도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쌍방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거든요.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잖아요. 따라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질문 중 틀린 것은 1번. 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쉽게 되죠? 30회, 그죠?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쉽게 내는데 왜 대리가 어렵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2번. 자, 자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본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고요. 이러한 본인의 수권행위 처리가 있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는 예외 없이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사표시라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맞는 거고요. 묵시적으로 불가능하다,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의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입니다.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아이고,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복대리인이란 누구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함으로써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현명해야 될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자는 복대리인이 아니거든요. 대리인과 사자의 차이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열심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겠죠. 4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게시되면 대리권은 소멸이 되고요. 5번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틀린 지문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자, 하자의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굴만요? 대리인만을. 그래서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쳤네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취소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갑은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거든요. 자, 이렇게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본인인 것처럼 사칭한 것이 이것이 유효한 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이고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사칭 가장 이런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갑의 대리인 을이죠. 그럼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이 있고 따라서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을 자신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유하였고 매도하는 수권이 있는 거죠. 그런 갑을 위한 것은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이 한 매매계약이지만 갑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니까 갑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매매가 무효라도 매매가 해제가 되더라도 갑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러면 원상회복도 갑에게 손해배상도 갑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인 거죠. 3번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대리는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제 효과는 갑에게 기속돼요.
따라서 손해배상도 갑에게 청구하는 거고 원상회복도 누가요? 갑이 해주는 거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하나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유한 경우. 이 포괄적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아무튼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연기할 수도 있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갖는다. 맞는 질문의 답은 뭐죠? 2번이래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인이란 대리인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이미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고요. 또 복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 사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복대리권도 소멸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 영상에서 잘 다루게 될 텐데 표현 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와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금요일에 올려드리는 기출문제 영상에서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